랑쉐르의 라디칼함은 여기에 있어요. 법 지키지 말라라는 게 랑쉐르의 얘기예요. 법 지키지 마라. 법을 지키면서 네가 무슨 정치 주체라고 떠드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랑쉐르를 잘 공부하면 이제 도로를 점거할 수 있는, 그쵸? 뭐 그러는 거죠 뭐. 왜 점거해? 정치에 관한 10가지 태제에 나온다. 그래서 점거해도 된다고 그랬다. 그리고 요 얘기 하는 거죠. 왜 내가 법에 계속 지배당해? 나는 지배하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정치는 분명히 치안과 대립한다. 치안은 공백과 보충이 부재하다는 것을 원리로 하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이다. 죽이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백과 보충이 부재하다는 것을 원리로. 공백과 보충이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개개인이 지배함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몫이 없는 자들 있죠. 목 없는 자들이라는 건 항상 이 지배함과 관련된 능력을 상실당한 사람이잖아요. 목 없는 자가 몫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우리 현재 주체에서 이런 거죠. 국회의원 다 뽑아놓고 몫이 없잖아요. 정치 몫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시위하는 아이들이 몫이 없어요. 몫이 없죠.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만 해야 되니까 입법하고, 몫이 없는 자들이 시위를 하면 몫이 없는 자들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랑쉐르가 얘기하는 목 나오면 지배함이에요. 지배함. 내 개인이 지배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없다고 치는 거예요. 공백과 보충이 부재하다. 공백이라는 게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공백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없는 걸 그냥 당연하다라고 치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치안의 본질은 공백과 보충의 부재로 특징지어지는 감각적인 것의 나눔에 있다. 이 감각적인 것의 나눔은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여기는 공용공간이네. 시위해서는 안 돼. 여기는 도로네. 사람이 나가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분할이 돼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서도 시위를 못하는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이따 그 밑에 보면은 나오니까. 사회는 거기에서 특정한 행동 양식을 타고난 집단들, 이 점유들이 실행되는 자리들, 이 점유와 이 자리들에 상응하는 존재 양식들로 구성된다. 이런 기능들, 자리들, 존재 양식들의 일치 속에는 공백을 위한 어떤 자리도 없다. 없는 것에 대한 배제야말로. 없는 것, 뭐가 없어요? 대의민주주의 하에 지배하며. 능동성이요? 능동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한 배제예요. 없다라는 거를 없어졌어. 너희들은 지배함을 뺏겼어. 민주주의인이면 당연히 너희들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를 뺏긴 거예요. 뭐 이렇게 봐도 되죠? 이게 주인이잖아요. 이게 노예잖아. 이해되죠? 이게 없다라는 걸 배제해버린다라는 거야. 말 더럽게 쓴 거죠. 그러니까 말 표현을 더럽게 쓴 거예요. 요게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없잖아요. 4년 동안. 하루 정도만 투표해서 뽑잖아요. 법이 제정돼 있으니까 국민들은 개입하면 안 되고 시위하면 안 돼요. 촛불 집회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4년 뒤에. 합법적으로. 중간에 나대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4년 동안 모든 주인권을 대표한테 위임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없어졌는데 없어졌다라고 자각할 수 있잖아. 이상하다. 민주주의인데 왜 내가 뭐 이런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왜 내가 개입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표현이 그거예요. 없는 것에 대한 배제. 이해되시나요? 요거. 우리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 요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위를 해요. 현실적으로. 나는 능동적이고 발언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위하면 안 돼요. 법 지배를 받는 거예요. 2명, 3명만 돼도 이제, 그쵸? 그러니까 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시위의 힘이 뭐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압도적인 사람들의 목소리 아닌가요? 근데 혼자서 이게 뭐예요? 강화문에서 이렇게 들고. 여기 아저씨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죠? 예수천국 불신주요.
분위기 좋아요. 보면은 뭐 똑같아요. 뭐 다양하게 자기 얘기들을 하는 좋은 다원화된 사회.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지. 랑시에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랑시에르가 핵심을 건드린 거죠. 랑시에르의 정치 철학 태제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야 될 것. 우리가 법치와 치안의 레벨에서는 우린 정치 주체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도 지배할 수 있는 나의 정치적 능동성 있죠. 그 부분을 얻고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치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랑시에르의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같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모든 시위들이 부르주아 시민운동처럼 젠틀하고 틀에 박혀 있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 그쵸? 아무것도 안 변해요.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되죠. 뭔가 난 양심적 지식이었노라고. 1인 시위. 괜찮죠. 지금도 지리산 천왕봉에 계시나? 케이블카 반대 아저씨들. 혼자서 하시거든요. 추운데, 그거 참 당혹스럽죠? 모르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예요. 랑시에르는 치안에서 정치로 바꿔야 되고, 우리를 한번 일깨워 준 거죠. 대의민주주의를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비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보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대표, 공산당이 노동자의 대표들이 노동자의 적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이제 큰 정치 철학적 맥락이 아니라 랑시에르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고 네가 무슨 자유고 네가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냐. 분할된 채로, 쪼개진 채로 넷넷넷넷넷 하고 1인 시위하라 그러면 1인 시위하고 2인 시위하라 그러면 2인 시위하고 반인 시위하라면 반인 시위하고 그러고 사는데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유순하죠? 아주 편하죠. 통치하기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산산이 쪼개져서 그냥 쫓겨나는 꼴이 사실은 좀 됐거든요. 모르죠? 더 벼랑에 안 몰렸는가? 벼랑에 몰렸는데 우리 굉장히 많이 자살하잖아요. 그 자살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일단 연대를 안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죠.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이러는 문제를. 그러니까 하도 개인을 경쟁 시스템으로 몰아가면 나의 문제로 보인다고. 근데 옆 친구를 만나보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면 구조적 문제라는 이해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자각에 이르기 전에 경쟁을 붙여야 돼요. 어쨌든 너희들이 노력만 하면 취업할 수 있고 경쟁률이 100대 1이라도 상관없어요. 막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경쟁을 하게 되면 연대의 기회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조적 문제라는 자각으로 안 가게 하려면 경쟁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쟁에서 진 거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졌는데. 근데 그거는 생각 못 하죠. 이런 경쟁의 판을 누가 만들었는가.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1997년 이후 IMF 이후에 인위적으로 실업률을 조정을 했잖아요. 정리해가면서. 97년 이전에는 그냥 계속 직장에 다녔잖아요. 투덜투덜해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왔는데 이 친구들 공부도 안 하고 경쟁하느라 바쁘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스펙 관리를 못한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문제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파트에서 투신하러 보니 옆에 아이도 하고 여기도 해서 우리가 왜 다 죽냐? 이래서 연대가 되던가.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혼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나의 고뇌, 나의 노력 부족, 나라는 사람 이렇게 오만 가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같은 고민이다를 알면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구조적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만 이러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저 실존이고 특이성, 기질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구조의 문제거든요, 확실히. 어쨌든지 간에 그런 구조의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계속 프레스를 거는 거예요, 경쟁으로. 계속 내모는 거죠. 선착순 이런 거 있잖아요. 대동단결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후쿠야마와 비슷하게 어떻게 얘기해보면은 뭔지 아시죠? 국가나 정치, 국가의 종언, 정치의 종언을 얘기했던 사람이면 그렇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정치를 복귀하자라는 두 가지 주장이거든요. 그 두 가지 주장 이외에 랑시에르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시에르가
정치 철학 태제의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철학의 입장의 포지셔닝을 딱 잡은 거예요. 나는 아렌트 아니에요. 난 토크빌 아니에요. 난 신자유주의 비판해요. 난 사회민주주의적인 거 반대해요. 난 대표제를 다 반대해요. 나는 개개인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적 능동성을 가져야만 정치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랑시에리의 포지셔닝이 딱 되는 거죠. 정치 철학 태제를 마지막에 끝내면서 그러니까 토크빌과 아렌트의 자리를 딱 점유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정치 철학적 알티스에르서부터 하면서 이렇게 그 막시즘을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기 포지셔닝을 딱 잡은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나 아렌트와 랑시에리를 비슷하게 대충 퉁쳐서 읽으려는 인간들이 많아요. 사회민주주의 하는 사람이 랑시에리를 끌고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끌고 가지 말라니까 이거 폭탄이에요. 끌고 가도 된다. 그거 뭔지 아시죠? 시한폭탄인데 그 사회, 그렇죠? 자기 소속에 들어서 터질 수 있어요. 뻥! 뭐 괜찮아요. 랑시에리는 대표자들 편 아니에요. 대표와 피대표의 논리. 노동자를 지지한다라는 그 계급 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한다라는 그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누누이 얘기했지만 68에서 프랑스 공산당이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운동을 펼쳤을 때 배반했던 걸 봤던 사람이 랑시에르예요. 절대 권력을 각 개인들이 빼앗기는 순간 지배당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르면 안 돼요. 우리가 연대하고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각자 이 두 가지 관계를 가지고 끌고 가는 거. 나는 타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측면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랑시에리의 포지션이거든요.